자, 2022년 이민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토일간 할 차례죠. 자, 무토일간이 이민년을 만났습니다. 자, 뭐 쓰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년이고요. 무토일간. 자, 무토일간이 이민년을 만났습니다. 자, 무토가 임수를 만나면 일단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재죠, 편재. 자, 편재하면 남의 재물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금융권 재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올해 사업가는 뭐 자금 융통이 활발해서 사업이 발전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십성으로 본다는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자, 고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소에. 자, 일간이 세군을 극하면 대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군. 이 세군은 연운을 얘기합니다. 연운. 그러니까 일간이 연운을 극하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뭐라고 해요? 편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편재운에 그럼 대흉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 이런 말이 있을까? 편재는 원래 좋은 걸로 아는데 말이죠. 자, 요거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면요. 자, 연을 우리가 세군 말씀드린 이 해세에다가 임금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임금을 능멸한다, 극한다, 능멸한다라는 걸 본 거죠. 자, 일개 백성이 임금님을 능멸한다, 무시한다. 일종의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래서 고소의 편재운은 흉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만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편재,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큰 돈을 얻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해라는 자체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현실에서도 편재운에는 어떤 거예요? 대박 나는 사람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쪽박 차는 사람도 많다 라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십성이라는 걸로 운세를 그냥 판단해 버리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십성으로 운세를 보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음양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음양권으로 보면, 자, 무토가 임수를 만나는 것. 무토가 임수를 만나는 것. 음양권이 서로 다르죠. 자, 이 말은 뭐, 서로의 역할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무토는 뭡니까? 무토는 만생물들이 자라도록 배려하는 기운이라고 얘기하고요. 임수는 뭡니까? 임수는, 만생물들, 모든 생물들을 끌어당겨서 저장하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보면 서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정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상극의 형태를 띠고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무토하고 임수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도 이룰 수 없고 경쟁과 대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뭐 상처뿐인 영광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무토가 올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 첫 번째 뭐예요? 타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려고요. 타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조율하고 조정하는 거. 이렇게 평정심이 필요한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편재는 기회다, 그래서 큰 돈 벌겠다라고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백전백패.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연을 볼 때 중요한 거. 자, 임수운이 오면서 뭐합니까? 병화를 극하죠. 그 병화를 극하는 거는, 자, 내 사주엔 병화가 없으니까 난 상관없어 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팔자에, 내 사주에 병화가 있든지 없든지 임수운이 오면서 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생기는 걸 뭡니까? 자, 임수가 병화를 극하니까 일종의 무토 영역간에서 생장하는 물질들의, 생장하는 것들에게 발육의 문제가 생긴다. 병화는 만생물을 양육하는 기운이니까 그 양육을 할 수 있는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발육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사업자에게는 직원 문제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인은 어떤 거냐면, 직장인은 업무 해결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고, 또 직장이 또 이렇게 하급직 아랫사람도 있잖아요. 아랫사람 때문에 구설수라든지 어려움이 또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지를 보면요.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지는, 자, 무토일간이, 자, 인목을 보는 겁니다. 무토일간이 인목을 어떻게 되나요? 12운성으로 생지죠, 생지. 이 생지라는 거. 자, 여기서 운을 보는 묘미가 있죠. 자, 무토일간이 인목을 보고 생지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 운을 보는 게 아니고요. 자, 다양하게 12운성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 입장에서 비식재관인 이것을 12운성으로 대입을 해보는 방식으로 해서 운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적어볼게요. 다른 일간도 다 함께 했던 내용인데, 자, 비견, 겁재, 십성에 대해서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식신이 있고요,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정관, 편관, 그 다음에 정인, 편인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십성이 있는데요. 자, 각 십성의 입장, 그러니까 자, 무토일간의 입장에서 비식재관인의 관점인데, 자, 무토일간이 인연을 만나면 이제 생지가 되는데, 무토일간이 비견은 무토가 되죠. 무토가 12운송으로 생지가, 비견이 생지가 되고요. 겁재 기토는 뭐가 되는데, 기토는 사지가 되죠. 그 다음에 식신은 뭐갑니까? 경금이죠. 경금은 절지가 되고요. 상관, 신금은 태지가 되죠. 그 다음에 정제가, 계수가 정제인데 계수는 욕지가 되고, 편제는 임수가 편제인데 병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관이 을목이 정관인데 을목은 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편관, 간목은 록지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정인은, 정화는 사지가 되죠. 사지. 그 다음에 편인, 병화는 생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이제 적어 봤는데, 자, 이 적어 본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뭐 복잡하게 하나씩 다 얘기하면 이제 끝도 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활동력이 왕성한 기운하고요, 활동력이 좀 약한 거, 두 가지로 나누겠는데, 활동력이 왕성하다는 걸 먼저 체크를 해보면, 자, 비견, 그죠? 그 다음에 정제, 정관, 뭡니까, 또 편인, 편관. 자, 이렇게 5개가 기운이 왕성한 기운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식신이라든지 정인이라든지 겁재, 상관, 편재 이런 기운들은 기운이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요걸 가지고 통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자, 사업자 입장하고 직장인 입장을 좀 나누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가 똑같은 무토일간이지만 2022년 이민년인 같을 수도 있지만 운세가 서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자 입장, 그래 직업성에 의해서 운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먼저 이 기운을 전제하에서 이 기운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적어놓은 걸 토대로 해서 자, 사업자는 올해 어떻습니까? 사업자는 올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자, 보면 어떻게 돼요? 편제도 약하고, 그렇죠? 편제. 또 어떻게? 이 식상도 약한 거죠. 식상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약한 거. 결국은 뭐냐면, 자, 기능 기술 관련 사업자나 아니면 생산이나 제조 관련 사업자는 올해 어렵죠. 하지만 이제 편제가 역마살이니까 무역이나 유통, 뭐 방송이나 통신, 뭐 이런 IT 관련 사업자는 오히려 올해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볼 수는 똑같은 사업자들 이렇게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시장성을 이용하는 거가 아니고 안정된 어떤 유통의 기반을 한 관련 사업자는 그래도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직장인을 보면요. 자,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자, 정제라든지, 그쵸? 정제나 정관, 평관. 이런 기운이 어떻게 해요? 강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에는 어떤 겁니까? 이런 해에는 뭐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승진적인 직장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올해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무난한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운성의 관점에서 직장인과 사업자 입장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하는 게 있죠. 6개의 일주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일주. 자, 무토일간이 6개 일주가 있죠. 6개 일주. 자, 첫 번째 이제 무인 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오 일주. 그 다음에 무술 일주죠. 그 다음에 무신, 무자, 그 다음에 우진 일주. 이렇게 6개 일주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일간, 그러니까 무토일간이더라도 이제 일주에 따라서 또 운세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주 운세는 이론적 체계 없이 그냥 결론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무인 일주부터 출발하면요. 자, 무인 일주는 2022년, 이민년에 일단 사업자는 하고 있는 사업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해다.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도 큰 어려움이 없고요. 업무적인 성과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운도 좋습니다. 뭐 투자운도 좋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투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인일주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올해 만나는 남자와는 길게 가지 못하고 이별하는 운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오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오일주. 직장인은 전문 직종이거나 그 다음에 사무직, 실내 근무자에게는 좋은 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많은 영업이나 서비스 관련 업종은 올해 대인관계 어려움이 많고 성과도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물은 올해 갑작스럽게 큰돈 나가는 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6월, 7월 이 시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오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술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자, 무술. 자, 무술일주는 올해 2022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올해 취업운이고요. 직장인은 승진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일주 올해 문서운, 투자운은 올해 투자하는 운이다. 이런 기운은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인은 올해 6월과 8일에 이별운이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신일주를 보면, 무신일주는 그 직장인은 올해 대인관계 문제로 어려움이 좀 있는 해인데요. 특히 윗사람과의 갈등이 큽니다. 이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직장 변동도 있다.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무역이나 유통 관련 사업자나 직장인은 올해 성장합니다. 매출이 좋은 해고요. 무신일주 부부나 연인 모두 올해는 애정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게 좋고요. 만남의 횟수가 많으면 오히려 갈등하는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무자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다음은 무자일주. 자, 무자일주는 직장인은 시간 외적인 근무가 많습니다. 출장 근무라든지 파견 근무 등이 많은 해입니다. 애국계 회사 근무자나 아니면 무역이나 유통 관련 업무하는 직장인은 올해 또 성과는 좋습니다. 또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해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또 그런 해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고요. 동료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는 해다. 어려운 일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덤으로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나 문서운도 좋다. 재물운도 좋은 해다라고 보시고요. 연인이나 부부는 서로 떨어져 지내거나 서로 바쁘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진일주가 남아있죠. 무진일주. 자, 무진일주를 보면, 무진일주. 외국계 회사나 무역이나 유통, 그 다음에 영업이나 서비스 관련 업종은 올해 사업자나 직장인 모두에게 좋은 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서운, 투자운, 재물은 모두 좋은 해다. 다음에 애정운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이성. 이거는 곧 그 호기심 발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야 돼요? 시간과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게 좋다. 급작스럽게 가까워지는 거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이별뿐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무진일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무토일간 2022년 이민년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